자, 이게 참고로 이게 지난주 숙제 답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거 말고도 당연히 맞게 짜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짰을 거예요. 우선 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고 변수 이름을 파킹이라고 했고, 저 같으면 그러니까 얘를 사실 인티저로 받았어도 상관없지만 일단 저는 저거를 인티저로 가지고 계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14.9분이나 14분이나 차이가 없죠. 무어가 넘어가는 거는 15분이 되면 차이가 있는 거지 14.8분과 14분의 차이가 없고 157.2분과 157분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저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계산에 활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30보다 작으면 여기 지금 사실 공간이 작아서 제가 이걸 쓰다 말았는데 저 같으면 30, 60, 2000, 15, 500 요걸 전부 다 아마 변수로 해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0은 예를 들면은 뭐 파킹 뭐 숏이라고 해야 되나? 뭐 60이면 뭐 파킹 베이직 뭐 기본 용어 나오는 구간 이렇게 가지고 아마 변수로 다 만들면은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나중에 60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이러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고쳐야 되니까 사람인지라 당연히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기본료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면은 여기 나누기 15 했는데 이 15는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변수에다 넣어놨을 공산이 크지만 공간이 짧아서 순전히 여기 공간이 작아서 그냥 변수에만 한 줄 한 줄을 또 다 써야 되니까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일단 이렇게는 해놨는데, 그리고 뭐 프로그램 이거 보면은 뭐 나도 저렇게 짰는 걸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30보다 작으면 0이고 30보다 작진 않아. 그런데 60보다 작으면 2,000원이 붙고 60보다 이제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60분을 뺀 분량에서 15분의 몫을 취하면 되겠죠. 15분 나누기 몫을 취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15분 단위로 몇 개씩 카운트가 될 거고, 거기다 그걸 이제 인터벌의 개수라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변수를 붙였고, 인터벌의 개수당 500원씩 기본료 2,000원에 더해서 요게 한 if 문이고, 마지막에 요게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피가 3만 원이 초과됐거든, 3만 원으로 그냥 셋업하시오 라고 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를 출력하면 되죠. 아마 저라면 이렇게 짰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답을 얼른 봤었을 때 뭐 이렇게 짜신 분들 많았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짜신 분들 많았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만 프로그램 짤 때 조금만 예쁘게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변수 이름을 한 글자 이상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P면은 F만 쓰고, 뭐 시간이면은 뭐 P, M, 뭐 A, X 이렇게 한 글자짜리 변수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혹은 한글로 변수를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글 변수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말아 버릇하세요. 한글 변수는 나중에 다른 언어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굳이 제가 이렇게 막 파킹 7글자 되잖아요.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걸 왜 무식하게 7글자나 썼을까? P라고 쓰면은 벌써 몇 번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나 나오는데 P라고 쓰면 타이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이핑을 더 많이 해야 될 값어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커요. 나중에 이걸 P라고 쓰면 뭔지 몰라요. 파킹이라고 쓰시고 쓰면 이게 뭔가 지금 주차와 관련된 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가령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막 한 줄로 우겨 넣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2000 더하기 500 곱하기 괄호 열고
파킹 P라고 잘 안 쓰고 P-60에 걸어 닫고 나누기 15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 위에 거는 의미가 분명하죠. 60분에서 초과된 것을 15분 단위로 요금을 매길 거니까 15분 단위로 이게 지금 몇 개를 써먹었냐를 한번 저장하고 그리고 그거당 500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의미 단위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습관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짜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건 또 좀 딴 얘기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그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정년 퇴직을 몇 년, 한 1, 2년 정도 앞두신 선생님이셨는데 문제부에서 1번 문제 쓰죠? 저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극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1번, x는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이러면 답이 맞아도 혼났어요. 이게 답이 맞아도 혼났어요. 그 선생님은 반드시 1번 하고 한 칸 띄고 x는 5라고 쓰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그랬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왜? 그 번호하고 문제 사이 번호 사이에 한 칸 띄는 게 어쨌다고가 되는데 저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깨끗하게 보여요. 그 선생님도 이게 답이 맞다는 걸 몰라서 틀린다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처음 코딩을 배울 때 이렇게 예쁘게 짜는 스타일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른 소스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의 코드와 제 코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코드를 노출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한 건데 등호 앞뒤로도 뛰죠. 저는 등호 앞뒤로 반드시 뛰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부등호 앞으로도 그러니까 당연히 뛰고 여기 이렇게 뛰고 여기도 이렇게 띄우고 덧셈 사이에 덧셈 앞뒤로도 띄었고 곱셈은 안 띄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띄어쓰기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 줄 띄고 여기도 한 줄 띄고 여기도 한 줄 띄고 의미 단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블럭을 만든 거죠. 입력을 받아라, 계산을 해라, 3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지 예외를 처리해라, 마지막에 출력해라. 의미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나중에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훨씬 더 쉽게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코드 짜니까 잘 모르겠지만 30명의 숙제를 이렇게 일일이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하면은 눈이 아파요. 저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짠 코드를 볼 때에도 보면 한숨 나옵니다. 코드를 이렇게 짰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쁘게 짜는 연습을 해봅시다. 나도 안 예쁘게 짜면 틀리다 그럴까? 그럼 예쁘게 짤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우리가 항상 맨 앞에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게 답니다. 또 맨날 이게 다래죠? 우리가 배운 건 진짜 이게 다예요. 입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배웠던 게 조건에 따라서 계산을 규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었죠. 이러면 저렇게 하고 이러면 저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할 것. 입력 받아서 계산하고 출력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의 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끄덕끄덕 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배웠던가 생각하면은 요걸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가 초등학교 이후부터 함수를 배웠는데 사실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딴 데서 따오느라 까만색이 돼버렸는데 인풋을 받아서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출력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출력을 한다나 우리가 지금까지 초, 중, 고, 대를 거치면서 배운 함수랑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넓게 생각해 보면 입력을 받아서 무언가 막 와다다다 계산을 하고 결과물을 보여주고 함수지.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의 구조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의 구조가 사실 같습니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서도 함수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그것입니다. 함수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함수를 내가 만들어서 그걸 만들고 작동시키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출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생각해보니까 함수잖아. 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이 DEF입니다. 뭐의 약자일 것 같은가요? define, 그렇죠. 정의하다의 약자입니다. define의 약자 DEF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씁니다. 저는 여기 이게 한국어로서 띄었었지만 여러분들은 띄어쓰시면 안 됩니다. 함수 이름의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무엇을 입력받을지를 씁니다. 이 함수는 무엇을 입력받을 거야? x, y, z, 뭐 a, b, c, 뭐 name 어쩌고 그 다음에 걸어다 주고 땡땡. 우리가 지난 시간에 if 할 때 배웠었죠. 땡땡 해주면 그 밑에는 무언가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덩어리로 묶이게 되죠. if 하고 땡땡 하면은 그 밑에는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하는 덩어리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이름 안에 묶여서 요 인풋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 막 계산을 하는 그 덩어리를 만듭니다. 계산 1, 계산 2, 점점점점 뭐 계산이 만큼 될 수도 있고 뭐 짧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return이라고 써줍니다. return 하고 한 칸 띄고 무엇을 돌려줄지를 씁니다. 다시 한번 함수 구조를 볼까요? 여기서 인풋을 받아서 무엇을 return할 건지를 써주면 됩니다. 무슨 계산을 해서 무슨 인풋을 받아서 어떤 계산을 해서 무엇을 돌려줄 건지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선언문이고 요 밑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요걸 이제 함수를 우리나라 말로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ll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국어로는 호출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수를 호출합니다.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할 거야. 이 값을 넣어서 이 함수를 계산해 보지. 나오는 결과를 여기다 저장합시다. 라는 형태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 구조가 일단 눈에 조금 익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게 define, 첫째 줄 형식이죠. 우리가 그 if 했던 거랑 비슷한 if 조건문 땡땡 했던 것처럼 정의합시다. 함수 이름을 무엇을 입력받아서 땡땡 해주고 무슨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뭘 돌려줍시다. return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게 1차 함수를 정의하는 예제입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1차 함수를 계산할 겁니다. y는 2x-5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받아서 2x-5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내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define 한 칸 띄고 함수 이름은 f라고 썼네요. 사실 이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함수 이름은 그것의 규칙에 맞게 뭘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좋지만 여기는 그냥 샘플로 F 한 글자만 썼습니다. X라는 걸 입력받을 겁니다.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라는 것을 입력받을 겁니다. 땡땡.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은 등호가 있으니까 오른쪽 계산해서 들어온 것, 정확히 말하면 들어온 것이죠. 사실은 뭔지 모르죠. 이게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논리형 타입, 불 타입일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들어온 거를 곱하기 2를 해서 빼기 5를 해서 그것에다가 y라는 이름표를 붙이시게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y를 돌려줍시다 라고 쓰면은 요게 함수 블럭이 하나가 정의가 된 겁니다. f라고 이름 붙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x를 입력받아서
F라는 이름의 규칙, F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규칙을 정의한 겁니다. X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Y를 출력하도록.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짜놓고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혹은 2에다가 A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 A 값을 F 안에다 넣어줍니다. F라는 함수에다 넣어주고 걔를 나오는 결과를 B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봅시다. 요 위에 이렇게 우리 파이썬은 윗줄부터 한 줄 한 줄 내려오면 됩니다. define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얘는 실제로 무언가를 일하지는 않습니다. define 하는 순간 그냥 얘가 뭔가를 나한테 알려줄 건가 봐. 함수라는 것을 얘가 나한테 알려줄 건가 보군 하고 이제 프로그램은 컴퓨터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했네. 그 다음 줄에서 이제 블럭 안으로 요게 지금 여긴 안으로 들였었다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라인에 맞췄으니까 이젠 진짜 프로그램 시작인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걸 메모리 다시 한번 우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메모리에 어느 한 곳에다가 2라는 숫자를 저장해 놓고 거기다가 A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산해야 돼요. 어떤 F라는 것에다가 A라는 값을 집어넣으네. A는 2인데, 그죠? A는 현재 2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F라고 붙인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위로 찾아보는 겁니다. F라는 함수가 언제 정의된 적이 있었나? 라고 찾아봐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 봤더니 있네요. F가 여기 정의돼 있었고. 그럼 이제 여기다 2를 넣으면 그 들어온 것을 곱하기 2를 해서 빼기 5를 해줄 것.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Y라는 이름표를 붙여줘서 그것을 돌려주어라 라고 하면은 요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돌려주는 그 값. F에다 요 돌려주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것에다가 B라는 이름표를 붙일 것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프린트 2 곱하기 %F 마이너스 5는 %F라는 문장을 출력해라. 그리고 이 %F와 %F 자리에는 A하고 B를 넣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약에 실행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2 곱하기 재미없는 숫자 빵빵빵빵빵빵 또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빵빵빵빵빵빵빵빵 마침표 이런 문장이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함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심플해 보여야 정상이에요. 나머지 부가적으로 모든 하는 것들은 다 함수로 보내버리고 메인 프로그램은 거의 뭐만 남냐면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들만 남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잘 짰다면 잘 짤수록 그렇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어떤 함수 호출하고 어떤 함수 호출하고 어떤 함수 호출하고 어떤 함수 호출해서 마지막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게 짧습니다. 실제 계산은 하나도 없고 실제 계산은 다 저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는 그 두꺼운 책, 하얀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책에는 함수가 명시적으로 단원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럴 수가. 그 파란 책, 얇은 책, 컴퓨터 사고인가? 아무튼 제가 사고라고 부르는 책에는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그 정석이라고 하는 책에는 함수가 없고 대신 정석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에는 함수라는 개념 대신 모듈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함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수업 시간 요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을 건데 그냥 말이 나와서 함수를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걸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이제 뭐 몇 가지 상수도 덧붙일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모듈이라고 불러서 더 큰 일종의
함수들의 집합, 함수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에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요. 아마도 hopefully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포트란을 가지고 모듈을 짜는 것을 배워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 목표는 그리고 바라건대 저희 지금 대기과학과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의 길은 이번 학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입력, 출력, 연산, 뭐 비교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반복 이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익혀서 다음번 2학년 2학기 때는 포트란을 배울 때에는 이런 기본 개념을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설명하지 않고 다 알죠? 포트란으로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라고 휙 하고 그래서 약간의 고급 기능을 덧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목표인데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음 학기에 가보면 알겠죠? 자, 다음 예제입니다. 학점 출력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예제인데 위에 요거 다 일단 빼고 메인 프로그램만 볼까요? 요게 메인 프로그램 두 줄이에요. 메인 프로그램은 마이스코어는 95, 마이스코어에서 95라는 값을 입력하고 마이그레이드는 get grade 가로 열고 마이스코어 하면 끝입니다. 요 메인 프로그램은 요게 끝이에요. 심플하고 읽기 쉽죠. 점수가 95점이고 이런 함수를 호출해서 95점을 넣어서 나온 결과를 마이그레이드에다 받을 거예요.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뭐 해봅시다. 일단 프로그램을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함수니까 저기 하고 95를 받아서 getGrad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getGrade가 어떻게 작동을 하나 봅시다. getGrade는 스코어를 입력받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위치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요 getGrade라는 것의 첫 번째 요 값이 요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 첫 번째 값에 이렇게 짝지어지는 겁니다. 위치로 짝지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위치로 짝지어진다고 받아들입시다. 위치로 짝을 짓습니다. 첫 번째 건 첫 번째 거에 우리가 함수의 인풋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거든요. 2개, 3개, 4개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건 첫 번째 거에, 두 번째 건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건 세 번째 거에, 네 번째 건 네 번째 거에 그렇게 대응이 됩니다. 마이스코어 여기 스코어라고 받을 겁니다. 95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함수 호출 때 스코어 값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그래서 스코어를 받아서 만약에 90보다 크거나 같은가 A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엘리프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 아닌데 만약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B를 출력하라가 아니고 그레이드라는 것에다가 B라는 걸 대입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쏘리 왜 그레이스가 됐어? 가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은 꼭 오타를 내는 그리고 안 냈어 까먹었어 이건 제가 쓴 거 같은데 뭐 편집하다가 지워졌나 봐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 자다가 썼구만.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레이드는 C 하고 return grade 그레이드를 돌려주어라 라고 하면은 95라는 걸 마이스코어에다 넣어서 그 95를 getGrade 안에 넣어주면 요 스코어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대로 if 조건문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면은 그레이드라는 것에다가 지금 A가 대입될 것이고 그것을 리턴하겠죠. 그러면은 95를 넣었을 때 요 결과가 A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드가 A라는 문자열을 담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나요? 조금 째려볼 시간을 드리고 요 위에는 어쨌든 지금 함수를 선언한 겁니다. 얘는 현재 메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얘는 메인 프로그램은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우리가 계속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함수 구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입력 받아서 무언가를 리턴해줄 그 덩어리입니다. define으로 시작하는 그 덩어리들. 여기 define 안쪽에 있는 블럭은 다 그거예요. 일단 그래서 스킵하는 겁니다. 얘는 그렇다 쳐라고 하고 메인 프로그램부터 읽으면은 마이스코어에다가 95라는 값을 넣고 그거를
get grade라는 함수 안에다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거니까 get grad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겠네. 걔는 score라는 값을 입력받으면 이렇게 행동할 건데 최종적으로 출력물이 보니까 grade네요. grade를 돌려주는 아웃풋이 grade인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grade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런 규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온 스코어라는 숫자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가 마지막에 돌려줄 그 그레이드에다가 A라는 문자를 집어넣고 그렇진 않은데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가 B라는 문자를 대입하고 그나마 80보다도 크거나 같지 않으면 즉 80 미만이면 그레이드가 C라는 문자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그레이드라는 문자를 돌려줄 것. 그러면 95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90 이상이니까 그레이드가 A를 대입할 거고 요 if 블럭은 한 번에 다 끝나겠죠. 나머지는 다 베타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다 끝날 거고 요 그레이드 값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요 리턴 그레이드가 뭐냐면은 요 빠져나왔을 때 요 get grade 요 함수의 결과가 그레이드라는 소리입니다. 요 함수의 결과가. 그래서 걔를 my grade에다 집어넣어주는 혹은 거기다가 my grade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함수가 왜 이렇게 왜 우리가 함수를 써야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3명인데 이거를 함수를 안 쓰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칩시다. 33명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이름 아무개의 점수는 몇 점 해놓고 나서 if 땡땡땡이 뭐 90 이상이면 뭐 여러분들 요 맨날 안에다 프린트 집어넣고 하는데 저는 프린트를 잘 안 쓰는데 뭐 그레이드는 뭐 A 하고서는 뭐 쭉쭉쭉 쓰겠죠. 그 다음에 뭐 else 해가지고 뭐 그레이드는 어쩌고저쩌고 C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프린트 그레이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거를 똑같은 짓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33번을 써야 되는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어딘가 오타라도 하나 냈어봐. 33번 고쳐야 되고 점수 기준이 바뀌었어. 70점 이상을 구분해가지고 C하고 D를 나누래. 똑같은 짓을 33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가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건 이제 요만큼을 곱하기 33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수를 선언해 놓으면 저만큼 함수 덩어리 define 어쩌고저쩌고 얘를 한 번만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xxx의 점수는 뭐 몇 점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프린트 해도 되는데 프린트 get score, get grade xxx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뭐 yyy는 그 다음에 몇 점 그 다음에 프린트 get grade yyyy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요 계산하는 코드는 한 번만 써주면 되죠. 프로그램 안에서. 걔를 33번 불러오기만 하면 되죠. 함수는 이러려고 쓰는 겁니다. 어떤 반복되는 계산 과정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엄청 자주 일어나요.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은 문제가 단순해서 심플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어떤 기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대기과니까 대기과스러운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은 2학년이니까 그걸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 상대습도 계산하는 거 아나요? 상대습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방에 지금 상대습도가 45%야 라고 하면 상대습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나요? 전혀 모르나요?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 상대습도가 45%야. 오, 건조하군. 우리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상대습도 계산할 때 뭐하고 뭐가 필요 있으면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나요? 뭐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그 요 방 안에 현재 수증기량
뭐 수증기가 실제로 몇 킬로그램 있는지 그런 거를 알면은 우리가 상대 습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제를 잘못 들었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예제를 들어놔서 대기과스러운 예제를 든다고 한 건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그때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 코드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뭐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뭐 계산 코드가 길어요. 귀찮아요. T가 있고 온도가 있고 온도 T가 있고 압력 P가 있고 여기 방 안에 수증기 질량 뭐 Q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막 뚝딱뚝딱 계산해도 RH가 나와. 그런데 그게 온도가 계속 바뀌어. 예를 들면 여기서의 온도, 압력, 수증기는 얼마고 여기서의 온도, 수증기, 압력은 얼마고 여기서의 값은 얼마고 여기서의 값은 얼마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걔를 계속 코드를 반복해서 쓰면 멍청한 짓이죠. 심지어 그리고 내가 그걸 RH를 계산하는데 무언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무언가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어. 그러면은 그걸 그때그때 다 고칠 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T하고 P하고 Q, 뭐 온도, 압력, 수증기량을 입력받아서 RH를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짜두고 그때그때 걔를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프로그램을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의 제1원칙, 반복하지 말 것입니다. 같은 것을 두 군데 이상 쓰지 말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군데 이상 쓰지 말 것. 두 군데 이상 쓸 것 같으면 반드시 변수를 쓰든 지금처럼 함수를 정의하든 아니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반복문을 활용하든 사실 결이 좀 다른데 셋 다 결이 달라요. 아무튼 근데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코드에서. 내가 똑같은 값을 똑같은 하는 일을 두 번, 세 번 쓰지 않게 하기. 이게 프로그래밍 코딩의 제1원칙입니다. 무려 제1원칙이에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드세요.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연산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가 이게 막 뭐 if, elif 나오고 막 if까지만 해도 좀 그럴싸하다가 else가 나오기 시작하고 elif는 또 뭐야? 뭐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또 함수는 또 뭐래? 막 이러면은 이제 막 모르는 얘기가 쌓이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로그아웃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몸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이제 정신은 저 멀리 어딘가에 다른 데로 가 있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붙들고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잘 붙들려고 있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 활용하세요. 정줄을 붙잡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힌트를 그런 차를 쓰는 것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 하나 예제를 더 볼까요? 윤년 여부를 판별하는 함수를 짰습니다. 윤년 뭔지 아시죠? 윤년 뭔지 아나요? 알죠? 그게 뭐지? 그 영어로 leap year라고 하고 1년이 366일이 되는 그 해를 우리가 한국어로 윤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음력에서 세는 윤달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달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 윤년은 그 태양력으로 셌을 때에 4년에 한 번씩 대충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규칙이 그래요. 그 해의 숫자가 4의 배수이면 윤년인데 100의 배수이면 다시 윤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의 배수가 되면 다시 윤년이에요. 그게 윤년을 만드는 규칙. 뭔 소리야?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다시 한번. 에브리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올림픽 열리는 해예요. 원래 그래서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올림픽을 못했죠. 올림픽 열리는 해마다 하는 거 2월이 29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해가 100의 배수가 되면 4의 배수겠죠, 당연히. 100의 배수니까 2100년 4의 배수잖아. 4의 배수임에도 불구하고 윤년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100년 중에서 25년이 아니라 24년이 실제로 붙게 되는 거겠죠. 그죠? 100년 동안에 25번이 나와야 되는데 100의 배수 하나 빼니까 24번이 붙게 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근데 400의 배수가 되면 400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볼 일이 별로 없죠. 이미 지나갔어요. 아주 고귀한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2000년.
2000년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건데 400의 배수가 되면 그 해는 다시 윤년이 됩니다. 100의 배수임에도 불구하고 400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으로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규칙이? 그러니까 1996년은 일반적으로는 윤년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1900년으로 예제를 들지 맙시다. 2021년 윤년이 아니죠. 2024년은 윤년이 됩니다. 4의 배수니까 2024년 윤년이 되다가 뭐 2028년도 윤년이고 2032년도 윤년이고 점점점점 가다가 2096년이 윤년이고 2100년은 근데 윤년이 아니에요.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이기 때문에 윤년이 아니고 뭐 2200년도 아니고 2300년도 윤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2400년은 다시 윤년이 됩니다. 400의 배수라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래? 난 2400년까지 안 살 건데. 아무튼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걔를 판별하시오라는 프로그램을 짤 거라면 저는 이렇게 짤 겁니다. 왜 자꾸 리턴을 빼먹었지? 뭔가 내가 하다가 계속 한 줄을 빼먹었는데 지금 return answer. 내가 뭔가 나중에 편집을 하다 실수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함수는 is leap year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leap year인가? 를 물어보는 느낌인 거 맞죠? 이게 leap year인가? 그렇다고 물음표를 쓸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저는 함수 이름을 종종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언더바 붙여가지고 띄어쓰기 효과를 내주려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year를 입력받아서 answer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false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아니야, 윤년이 아닐 거야. 를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근데 만약에 year가 4의 배수이면 answer는 true야. 윤년이네. 여기서 if 블럭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if 블럭입니다. 새로운 if 블럭이 나와서 100의 배수야? 그러면 답이 아니지. 윤년이 아니야. 그러다가 또 새로운 if 블럭이 시작해서 400의 배수야? 그러면 윤년이지. 그리고 return answer를 하게 이렇게 함수를 짰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21이 들어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false이고 4의 배수인가? 아니죠. 그럼 볼 것도 없고 100의 배수인가? 아니죠. 볼 것도 없고 400의 배수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럼 아까 answer, false를 집어넣었던 그 answer가 바로 return이 되겠죠. false라는 값이 retur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 프로그램에서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합니다. this year는 2020, 사실은 2021인데 윤년이 되는 걸 보고 싶었나 봅니다. 2020 해놓고 프린트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 is leap year 괄호 열고 this year가 2020이니까 이 함수에다가 2020이라는 값을 넣은 그 나오는 결과값을 출력할 것이라고 함수를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줄이 메인 프로그램이고 요 위에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답은 아마 true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함수가 작동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반복문을 배우면 이걸 응용해서 기깔나게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복문의 문법을 모르지만 대충 이렇다 칩시다. 어떤 뭐 year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파워풀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year가 뭐 예를 들면은 2000부터 2400까지 작동하게 할까요? 이렇게 2000부터 2400까지 하나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뭘 만든다고 칩시다. year가 저렇게 작동하도록 우리가 반복문을 만든다 칩시다. 그 다음에 프린트, 드렸으면 안 되지. 사실은 드렸어야 되는 게 맞지. 프린트, 그 다음에 year %d is leap year라고, 그 다음에 뭐 퍼센트 불 타입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봅시다. 그 다음에 퍼센트 year, 그 다음에 is leap year. 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짰다고 칩시다. 대충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2000년부터 2400년까지 반복할 겁니다. 계산은 400번을 반복할 거예요.
400번을 쭉 반복하면서 이걸 출력할 겁니다. 2000년은 윤년이고 2001년은 윤년이 아니고 2002년은 윤년이 아니고 2003년은 윤년이 아니고 2004년은 윤년이고 점점점점점. 예, 이 계산을 똑같이 400번을 출력할 겁니다. 예, 그걸 하는데 그 해마다 반복하는 코드가 400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서는 걔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함수는 요러려고 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입력받아서 뭔가 막 계산을 하고 조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계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과를 리턴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리턴이 없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턴이 없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함수를 볼까요? say hi라는 함수를 짰습니다. name이라는 걸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언가를 출력합니다. hi %s string my name is alpha고 %name 하고서는 리턴이 없어요.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를 함수를 호출했냐면 say hi 괄호 열고 nd라고 넣었습니다. sorry 따옴표를 빼먹었네. 오늘 프로그램 너무 오타가 너무 많은데 제가 잘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좀 아까까지 우리가 세 개의 예제를 통해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죠. 함수를 호출하는 형식이. 함수를 호출해서 나온 결과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죠?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어딘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문장이 지금 없고 그냥 say hi라고만 호출했습니다. 얘를 nd라는 값을 여기다 입력하면은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문장을 출력합니다. name을 입력받아서 여기다 출력할 거니까 hi and my name is alpha고 점 하고 문장을 출력할 겁니다. 그죠? 얘를 호출하는 순간. 그리고서는 뭐 리턴해주는 돌려주는 값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돌려주는 값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작동만 하게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어떤 일은 하는데 함수의 결과는 돌려주지 않는 거죠. 함수 결과는 없는 거죠. 출력이라는 일은 했지만 무언가 계산을 한 결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만 하게 한 거야. 호출할 때 예사 hi and 뭐 hi 누구 say hi 누구 할 때마다 문장이 한 줄씩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건 요 함수에서 프린트라는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돌려주는 리턴 값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새기만 시간이 필요한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풋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입력을 안 받아. 입력을 안 받는데 뭔가 일은 해. 이게 뭐야? 또 요 함수를 봅시다. define get name이라고 했는데 입력을 안 받을 거야 나는. 입력을 안 받아.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입력을 안 받아. 그럼 얘는 뭘 할 거냐? print hello. 우선 hello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돌려줍니다. 알파고 라는 단어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 get name이라는 걸 호출하는 순간 이걸 호출하는 순간 hello라는 문장이 일단 한 줄 찍힐 겁니다. 그죠?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쓰면은 ge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hello라는 문장이 일단 한 줄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돌려주는 값 알파고라는 값이 이 함수의 결과인데 그거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면 hello 알파고라는 두 줄의 문장이 출력이 될 겁니다. 뭐래? 다시 한번 천천히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메인 프로그램은 요거 한 줄이에요. 메인 프로그램은 현재 요거 한 줄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print 하고 요 안에 ge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ge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근데 지금 얘는 그 함수 안으로 넣어주는 게 없어요. 예, 안 넣어줘도 돼. 난 필요 없어. 그 값을 안 받고 무언가 일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예, 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define get name을 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얘를 함수를 호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print hello. 일단 hello를 출력하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 처음 일단 그러면은 hello라는 문장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무언가를 돌려줍니다. return 하는데 뭘 돌려주냐면은 알파고라는 문자열을 돌려줍니다. 예, 그러면은 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요 결과 지금 요 네모 박스가 가리키는 값이 뭐냐면 예, 알파고가 됩니다. 그거를 출력할 것이니까 예,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하게 될 겁니다. 예. 잘 이해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함수에서 출력한 문장이고 얘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문장입니다. 예. 잘 이해했다면은 오 맞아,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함수는 구조가 예, 입력을 받아서 예, 계산을 해서 무언가를 리턴하게 되어 있지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생략될 수도 있고 사실 심지어 둘 다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입력도 안 받고 리턴해 주는 것도 없고 이러면 아까 요걸 볼까요? 예, say hi에서 name을 안 받고 그냥 print my name is alphago라고 출력해 버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입력도 안 받고 리턴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프린트 한 줄 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뭐로 그런 함수를 짜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입력도 생략할 수 있고 예, 출력도 그 리턴하는 것도 생략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함수인지는 예, 그때 여러분들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지막에 요거는 이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장 넣어야지라고 해서 사실 이거보다 요 관련 내용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됐는데, 예, 잘 몰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요 정도쯤은 우리가 요번 학기에서는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있어라고 할 건데 함수를 호출할 때 지금 요 define hello라고 보는데 name이라는 것을 받을 거고 n이라는 것을 받을 건데 이상하게 n에다가 3이라고 써놨어요. 괄호 안에다가 n은 3. 뭔 소리야? 해놓고서는 이 안에다가 s는 n 곱하기 name이라고 해놓고 return 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함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nd라는 문자열과 5라는 값을 넣어서 s1을 받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name n에다가 name이 nd가 되고 n이 5가 됩니다. 그래서 s는 5 곱하기 name이니까 nd가 되고 그 s라는 문자열을 리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s1이 갖게 되는 값은 nd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S1의 결과입니다. 예, 이 문자를 곱하기 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S2는 헬로에다가 nd만 넣었어. 이러면 n 값을 안 넣은 거죠. 이러면 사실 문제가 생겨야 되죠. 함수는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헬로랑 n을 두 개를 받겠다고 써놨는데 하나만 넣었으니까 사실 문제가 돼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별일이 없다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야, 헬로라는 함수는 두 개를 받게 되는데 너는 하나를 넣으면 어떡하니? 바보야. 실행 안 할 거야. 라고 에러를 내뱉는데 이 함수는 여기다가 n에다가 3이라는 값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을 내가 직접 적지 않아도 적지 않으면 기본으로 3이라는 값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값이에요. 인풋에 기본값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 않고 답은 ND가 됩니다. 오, 예. 기본값을 활용하는 게 별로 이렇게 썩 뭘 왜 저런 걸 쓴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기능이 엄청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를 알게 될 겁니다. S3하고 S4는 헬로를 똑같이 호출하는데 name은 ND, n은 6이라고 써준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써준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가 지금 name하고 n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name에다가는 nd를 n에다가는 6을 집어넣어라 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써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name에 nd가 들어가고 n에 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ND 이렇게 ND를 6번 반복한 문자열이 S3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써주면서 n은 값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name은 ND 라고만 적어줘서 호출하면은 여기 n은 입력받지 않으면 3이라고 값이 들어가게 돼서 S4의 답도 ND가 됩니다. 이 변수 이름을 뭐하러 명시적으로 써줄 것인가,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함수 이름을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또 name은 n은 이라고 써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이름을 명시적으로 써주면 이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면 헬로에다가 이거는 또 우연히 작동을 하네요. 곱하기가 이게 저기니까 앞뒤로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우연히 작동은 하겠지만 앞뒤가 순서가 바뀌면 헬로에다가 5하고 nd를 넣어주면 이게 name의 숫자 5가 들어가고 n의 따옴표 nd 따옴표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순서를 바뀌도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서 받을 때 이게 구조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내가 이름을 명시적으로 써주면 순서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내가 n은 6, name은 ND 라고만 써줘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아, name에 ND가 들어가고 n에 6이 들어가는 거군 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생략할 때 좋습니다. 생략할 때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것도 뭐 저게 뭔 소리야? 그냥 까먹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계산하는 프로그램에다가 A, B는 7, 뭐 여기서 C는 C 값은 그냥 받을까?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define 됐다고 칩시다. 앞에 define 그리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뭐 return도 뭐 해주고 있다고 칩시다. 메인에서 콜할 때 F에다가 예를 들어서 3, 8, 10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는 3이 들어가겠죠? B에는 8이 들어갈 겁니다. C에는 10이 들어갈 거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F에다가 3,10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A에는 3이 들어가고 이 10이 어디 들어갈지 좀 애매하죠? 그죠? B를 우겨서 넣어줄 건지 아니면 B가 디폴트가 있으니까 이걸 C에다 넣어줄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과연 이 파이썬이 나의 의도를 알아채서 이걸 알아먹게 해줄 것인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실제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면 얘가 A고 얘가 B고 근데 C가 없네? 에러가 납니다.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F에다가 그거를 에러를 방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A는 3, C는 10이라고 써준다면 A에 3이 들어가고 B는 넣지 않지만 디폴트 7을 선언하기로 했으니까 안 들어오면 되고 C는 10 받아서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장점이 생기죠. 중간에 이렇게 디폴트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여기는 에러가 나는데 만약에 이게 비슷하지만 A, B, C는 7 하고 땡땡하고 점점점점점점 계산을 하고 F에 3,10 이렇게 하면 얘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얘는 에러가 안 나요. 왜냐하면은 값을 넣을 때
짝져서 A에다 3 집어넣고 B에다 10 집어넣고 물론 C가 없지만 C는 없으면 디폴트 값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기본 값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공평하죠. 그죠? 예, 똑같이 입력 3개 받고 그 중에 하나가 디폴트고 그래서 2개 넣었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해주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기본 값을 받는 변수들은 보통은 이 함수의 인자에서 항상 맨 뒤에다 써주는 게 그래서 관례입니다. 관례이긴 해요. 맨 뒤에다 써주면은 지금처럼 맨 뒤에다 써주면은 모자라게 쓰면은 알아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관례이긴 하나 그걸 방지하고 싶다면 굳이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참고로 포트란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포트란에서 똑같은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함수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굳이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면 모르겠지만 안 복잡한데 우리가 짜는 거는 기껏해야 맨날 원에 반지름 입력받아서 넓이 출력하고 그 정도인데 여러 번 반복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맨날 그거 한 번만 하고 말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사실 함수라든지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묶어서 부 프로그램이란 말을 쓰거든요.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나 지금까지 배운 프로그램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부 프로그램을 굳이 안 가르쳐도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 저거 안 해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정도쯤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알아야 우리가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굳이 먼데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조별로 할 건데 지금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 라는 사람과 뭔 말이지 하는 사람과 그 뭔 말인지 미음자도 못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모르겠는걸? 오늘 1시간 동안 도대체 뭐라고 떠든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조를 짜서 과제를 할 때 부디 부탁인데 잘 이해하신 분은 안 된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마 4명 중에 1명은 4명 중에 1명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있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와 관련돼서 권장 혹은 유의사항을 교과서에 없는 말인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 당연히 그래서 프로그래머마다 혹은 교과서의 저자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함수 선언은 프로그램 맨 앞에 하세요. 그러니까 함수 선언 위에 막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한 줄 한 줄 읽어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한 줄 한 줄 읽어서 실행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디 갔어? 여러분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슬라이드를 못 넘기겠는데 이게 하는 것이 제가 조음이라고 써놨죠. 이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꼭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적어도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적어도 선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서 얘가 선언 실행을 하니까 디파인해서 얘가 함수를 쓸 건가 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야지.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함수 선언은 여기다 해놓고 이게 무슨 함수야? 라고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함수를 미리 호출해버리면 얘는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읽다가 함수를 호출하라는데 나는 그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 돼버립니다. 선언하지 않은 함수를 너는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더 이상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은 뭐냐면은 적어도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must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수 사용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무언가 막 계산에다가 define 하나 해놓고 함수 써서 막 또 계산하고 그러다 또 define 하나 해놓고 그 함수 쓰고 물론 그래도 작동은 합니다. 그런데 몹시 안 예쁘죠. define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은 몹시 안 예쁩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define으로 선언되는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맨 위로 올려버리고 함수 일단 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파이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이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트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와장창 얘가 번역을 해서 실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함수를 굳이 맨 앞에 둘 이유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포트란에서는 함수를 맨 뒤에다 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contain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함수를 쭉 포함된 함수를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게 귀찮죠? 근데 원리를 이해하면 그래야겠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함수 내부에서는 출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출력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수는 계산만 하게 하세요.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결과를 리턴해서 그 결과를 리턴만 하게 하고 그걸 뭐 갖고 출력을 하든 뭐 또 계산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if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그랬었죠. if 안에다가 가급적 출력문을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언뜻 이야기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기서 계산만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출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 이름을 짝 지어줄 것 이거는 뭐 쓸까 말까 고민하다 쓴 건데 아까 요 슬라이드랑 내용이 연관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때 변수 이름을 짝 지어주면은 여러모로 예뻐집니다. 그런데 귀찮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끽해야 뭐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값을 한 뭐 2개, 3개 넣으면 좀 복잡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법 복잡하다 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짠 것 중에는 함수 안에다가 동시에 한 30개쯤 넣는 게 있습니다. 한 30개쯤의 값을 넣어서 막 미친 듯이 계산을 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제가 짠 건 아닌데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 200개쯤 받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일일이 가서 봐야 돼요. 이렇게 짝져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안 맞네. 왜 여기서 에러였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짝져서 써주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좋아집니다.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기껏해야 2개, 3개인데 그냥 순서대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해요. 뭐래?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를 할 줄 알아두면은 반복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이스하고 예뻐지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조별로 모여서 야 사실 아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너는? 수덕수덕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숙제는 요게 있습니다. 지금 2시 7분이니까 2시 2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2시 20분에 다시 모이고 모일 때는 조별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